그리고 그걸 공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 우리 건물의 문제가 뭔지 기울어졌다든지 크랙이 또 건물에 크랙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크랙 발생이 누수가 되고 이런 크랙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고에 누수 진단과 방수 검사인데, 비가 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으로 사는지 지붕에서 사는지 화장실에서 사는지 이게 방수층이 터진 건지 외부에서 사는 건지 크랙이 가서 벽크랙으로 들어오는 건지 창문에 실리콘이 찢어져서 물이 새는 건지 하드를 보수를 해주라 깁스를 해주라 그걸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아 이거는 어른들 봤을 때 창문 쪽에서 사는 부분 창문을 코킹 실리콘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엉뚱한데 지붕 공사 해가지고 몇 백만 원 날리고 뭐 해가지고 해서 한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이 알고 진단을 해야만 신속하게 하고 다른 사람 뭐 500만 원, 700만 원에 못 한다고 하고 나는 뭐 돈 100만 원 주고 드려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에다 수급이 더해가지고 뭐 한 3, 400원 달라고 해서 뭐 하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 네, 그 어디서 사는지 지붕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게 살면은 이쪽에서 써야 돼. 물이 타고 들어와서 이 옆에서 떨어지고 이게 속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못 찾아요. 알지만 이게 건물을 타고 한 10m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현장인데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보면은 그럼 저 밖에 창문 있는 데서 창문 밑으로 걸려가지고 보이는데 뭐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타고 쭉 와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물이 새거나 뭐하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누수 어떻게 수도에서 사는지 물이 샌단 말이에요. 난방에서 사는 건지 수도에서 사는 건지 하수 라인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결로에서 사는 건지 창문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사는 원인을 알아야지 최소 비용으로 해서 싸게 해서 딱 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물이 샌다고 해서 그냥 냅다 들어가지고 막 장비를 한바탕에서 뒤 까가지고 다 해가지고 아 여기 안 새는데 또 다음 또 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알으면 알을수록 그런 부분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누수, 진단과 방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겨울에 추운 황소바람 불어오는 에너지 이 단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 치고는 거의 다 단열재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심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단열을 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죠? 단열재 시공 사례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창호 공사. 창호는 어떻게 저기 가서 어떤 종류가 있고 문은 어떻게 되고 보안은 어떻게 들어가고 유리는 뭐 어떻게 들어가고 유리도 뭐 이중 유리가 있고 단창 유리가 있고 폐화 유리가 있고 로이 유리가 있고 이런 유리가 있는데 유리도 이제 똑같은 유리 같지만 복층 유리하고 일반 유리하고 하나가 딱 차이거든요. 저게 단열 유리 자체가 단열이 되어버리거든요. 저게. 근데 일반 유리에서 두꺼운 유리 쓴다고 해도 아무리 두꺼운 유리 써도 단유리 같은 거 껴나보면 그건 단열이 안 돼요. 복층 유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유리까지 로이 유리라고 하고 열이 반사를 해요. 열이 반사를 해서 로이 유리를 요즘은 많이 끼죠. 삼중 유리 막 삼중 로이 유리가 그런 유리를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창호 종류 하이샤시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목창호가 있고 이런 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충망 그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는 설비 전기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수도 녹이는 해빙기 녹이는 거 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 뚫어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정도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직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누수되는 누수 지점을 찾는 그 저기가 있어요. 누수가 하는데 바닥 난방에 누수가 이렇게 발구멍이 하나가 써 있고
계속 살잖아요. 계속 살면 목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그놈이 위로 올라 밑에 층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에 층으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밑에 층에 이 천정하고 보수되고 뭐하고 이 천정 보수된 거 다 보수 다 해줘야 돼요. 그럼 모르면은 그 사람을 어디서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 이 사는 원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을 물이 사는 원인을 보면 물이 고정적으로 계속 샌다. 계속 물이 웨이팅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거는 상수라인, 수도 라인에서 사는 거죠. 물이 잘 비만 오면 된다. 그럼 어디 창 쪽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다가 안 새다가 그런다. 그런 경우는 하수도 라인에서 새는 거예요. 물이 새기도 하고 안 새기도 하고 비 올 때 새고 안 새고 하는 거는 그 창문 쪽이나 이런 데서 새는 거고 파이프 쪽에서 새는 거는 물이 어떤 때는 새고 어떤 때는 안 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 하수 라인에서 물 쓰고 물탕물을 내린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싱크대 라인이라고 하고 세탁기라든지 싱크대 같은 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싱크대 밑에 이렇게 보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트랩을 연결해서 뺐잖아요. 요 사이가 빠져가지고 물이 지지지 새가지고 밑에 지금 뭐 바닥에 보여가지고 밑에 지금 난리 나가지고 막 몇분만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그러니까 가보면은 이거 풀려서 그런 거예요. 요거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풀려서 그러면 그거만 쪼여주고 다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수도인데 싱크대로 올라가 수도 라인 같은 게 그게 조금 빠져가지고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빠킹이 새가지고 그런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는 원인에 따라서 물 사는 게 이게 무조건 뭐 공사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원인만 아니에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대충 커리큘럼 정도는 이 정도로 해서 저기를 할 거고 이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도배장판이 가장 많을 거예요. 도배장판 집수리에서 가면 도배장판 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관련된 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거는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없는 상태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단독 세대의 어떤 그 소모품이라든가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해당되는 거 커튼을 설치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등기고 교체해달라는 거 이런 부분 뭐 문고리 이런 거 교체하고 이런 거 좀 이런 거는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는. 근데 제일 하다 있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문고리 수리 교체, 도가로 교체 이런 거 교체하고 하는 이게 재료비는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한 15만 원씩 들어가고 많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다 가면 그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출장을 가면 출장비하고 다 해서 받으니까 알면은 그렇게 묻혀서 할 수 있는 거고 작게는 요즘은 이제 리폼도 있고 바닥에 이렇게 새 살다가 전세를 이렇게 살다가 나가잖아요. 전세 나가면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닥 마루가 이렇게 찍혔어요. 이만큼 뭐 하다가 이만큼 찍혔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찍혔어요. 이만큼 하더라고요. 마루?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걷어? 일부면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조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까졌어요. 이만큼 까졌어요. 눈에 보여. 저렇게 까졌어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이 마루가 쪽파로 쫙 돼 있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걸 보수하려면 전체 이만큼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에 쪽이면은 이만큼 뜯으면 되는데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다 뜯으면 몇 평만 원, 몇 천만 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딴방을 귀신같이 딴방을 해가지고 딱 해서 마무리해서 딱 해놓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가지고 불러다가 이거 해서 다 뜯어가지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 그거 해서 가는데 다 뜯어가서 해달라고. 변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 뭐 벽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벽지 같은 경우 좀 이런 데가 이만큼 찢어지거나 이만큼 파손이 됐어. 파손이 됐으니까 파손 됐으니까 뭐 원상 복귀 해놓고 가면 또 해달라고 해줘야 되고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면만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만 해서 표시한다는 딱 커버를 해서 치든지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 사람인데 이 문짝인데 문짝 한 판면인데 이만큼 구멍을 그 공놀이하고 뭐하는 빠꾸를 한다는데 문짝 가르려면 이거 뭐 한 4, 50만 원 또 줘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걸 급하면 어떻게 그걸 수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릴 때 그럼 이 문짝만 요 부분만 또 살짝 이렇게 딱그 커버 해가지고 빠다치라고 해가지고 다 테이프 처리하고 빠다치에서 해서 페인트 도색을 딱 해서 해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런 수리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배워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면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노하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거 깨닫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면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전기가 뻗었네. 전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쪽으로 해서 전기는 그 활성 상태에서 작업하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전기 작업은 하는 거는 등 끼고 교체하는 거라든가 스위치 교체하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건 전지 전문가가 많이 못하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고 할 때는 항시 그 메인 스위치를 저기를 해서 오픈을 해놓은 상태로 해서 작업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근데 전기는 특히나 작업을 하실 때 이 메인 상태로 내려버리면 동력 라인하고 그런 저기 그 냉장고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놔버리면 다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패 저기가 잘못하면 큰일 나고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내렸다가 변상해줘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별도로 내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너무 그냥 뭐 조금 다 내려가지고 이 동력 라인까지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 안 되거나 선불리 그거 할때 조심해서 하시고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등 교체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정도만 그런 것 정도는 얼마인데 그런 것 정도만 해서 하시는 걸로 같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게 설비 쪽에 해당되는 건 그 수도관 보수라든지 보일러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여기서 교육 조금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 전문가들에다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궁금하신 분? 단열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집 벽에 너무 추워서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핑크 아이스 좀 붙이고 하는데 이게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붙고 그 붙이는 본드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좀 있으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게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진짜 해보니까 원래 이제 그 공법이 드라이비트 공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벽돌이 돼 있는 데다가 단열을 해서 건식으로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으면 스티로폼 뒤에다가 떡밥이라고 하고 본드를 이제 시멘트 그 길게 그 버티도 잘 붙을 수 있게 딱딱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벽에다가 떡밥을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서 맞춰 나가는 건데 그거를 붙이는 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공할 때 하는 거하고 지금 기존의 벽에 이제 붙일 때하고 이게 본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본드는 똑같은데 스티로폼 본드. 그 본드 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액상형 본드는 외장형으로는 안 되고 그 내부에다가 할 때 쓰는 거고 외부에다 쓸 때는 그 드라이비트 접착용 그 접착 본드를 써서 그걸로 붙이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굳으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재질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도배가 쳐져 있는 거잖아요. 도배를 걷어내면 이제 벽이 나오잖아요. 그 벽에다가 단열지를 붙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부? 예, 저기 내부에서. 선생님 예, 내부를 얘기하신 것 같은 거. 내부. 내부죠. 아, 예. 내부? 예. 내부.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지금 내부 말씀하신 거예요. 내부. 아, 내부는 가스핑크라든가 뭐 그걸로 해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배를 벗겨내면 벽이 나오잖아요. 그 벽에다가 도배지를 벗겨놨는데 그 벽 상태가 석고보드의 합판이에요, 아니면 시멘트예요? 시멘트. 시멘트? 예. 시멘트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좀 떡밥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딱 붙여버리면 석고보드 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붙이면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옛날 기술이라 그런 거 이게 지금은 좀 반듯하잖아. 네. 약간 굴곡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애들이 근데 옛날 경험상 옛날 같은 경우는 야 집이 한 2, 30년 지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방수 기능이 이게 다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도 그랬는데 이 뭐죠 조이가 떠요. 떠가지고 굵으면 도배가 뜨죠. 그렇죠. 네. 조이가 떠. 그래서 굵으면은 얼룩이 될까봐 곰팡이가 돼요. 맞아요. 그럼 걷어내서 거기다 다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좀 붙여가지고 다시 한다 손 치더라도 또 나중에는 그 안에 또 곰팡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물어보니까 이럴 때에는 벽에서 이 바깥 벽에 방수를 해야 외벽이. 외벽에 방수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게 아니면 아무리 내부에다가 뭘 여기다가 뭘 해도 온도 차이 해가지고 아, 네. 그게 슬로가 스피가 빠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곰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곰팡이 서식 조건이 좋으니까. 원래 단열은 내 단열보다는 왜 이렇게 바깥 단열이 효과가 더 좋고 밖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안 될 경우에는 안에다가 해서 벽지를 뜯어라고 스티로폼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스티로폼 그 붙이는 단열재도 있잖아요. 벽지 단열재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곰팡이를 안 쓸 수 있게 해놓고 해서 해야 되고 외벽을 먼저 수리를 해요.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단열재하고 이 벽 사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면은 단열재를 좀 아래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단열재하고 이 벽 사이가 밖에는 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가 결로가 되면서 이 사이가 곰팡이가 펴버려요. 속에도. 그러다 보면 냄새가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냄새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곰팡이는 호흡기지랑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이런 부분에 그거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겨울철에 보면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쪽에 보면 온기를 충분히 추우니까 외기를 줄이려고 다 닫잖아요. 다 닫다 보면은 생겨요 이게. 남친도 생기고. 보내주면 생기더라고요 그걸. 그럼 그걸 다 닦아내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는데 그 원천적으로 지금 지은 아파트도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란다 쪽에는 단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실, 방, 거실 이런 데는 단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베란다는 아직 이 집에서 베란다 이렇게 나가면 돌출되는 이 부분은 단열재를 안 넣어.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그 부분이 결로가 생겨요. 밖으로. 네, 항시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려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수시로 환기하고 그 부분도 선풍기 틀어가고 강제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선풍기를 천장에 달아놓지도 않고 좁아서 그 안에다가 또 그런 밀폐된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온도 차이가 단열재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안에 결로가 생기는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 결로가 생기는 곰팡이가 생긴다 고 냄새가 막 하고 그 안에 쌓는 물건까지도 막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선풍기가 제일 좋아요. 선풍기 틀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말려서 한 30분 중간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틀어놓고 딱 해가보면 틈만 할 때마다 이렇게 말리고 습기 많을 때 틀어놓고 그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주 열어주고 창문만 열어준다고 해서 환기가 되는 게 아닌데 돌기는 도는데 약해요. 그래서 저는 꼭 하면 집 짓고 나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선풍기 좀 몇 대 어디 당근마켓에서 내가 사가지고 그런데 좀 틀어놓으라고 그래. 틈나게 보일 때마다 틀어놓으라고 그래.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집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거는 수시로 틀어요. 지금도 틀어요. 틈날 때마다 보이면 그냥 틀어요. 그냥 갖다 두고. 그러면은 계속 물 먹는 하마를 안 넣어도 되고 저기다 다 해서 옷이 건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그렇게 놓으면 옷에도 냄새 나요. 냄새 잘 안 빠져 그런 데서는.
그 선풍기만 계속 틀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자동으로 나가버리네. 화면이 꺼져서 노트북. 그렇게 이제 돼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 영구적인 건 없어요. 다 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도배, 장판, 장판 말고 이런 마감재 부분을 하다 보니까 1년이고 이 부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모품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시 그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간 이거 뭐 5년, 뭐 10년 이거 있다가 되니까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하다가 파손되면 놔야 되고 손상되면 교체해야 되고 안 하고 깨끗하면 계속 쓰는 거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물 습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을 건조를 시키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 피해나갈 수 있고 방수도 물이 없으면 되는 거고 다 그 부분에서 습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냄새나고 청소하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살면서 화장실 청소를 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딸내미 겨울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그 한 결혼해서 60이 넘으니까 그런 청소하는 요령을 깨달았고 이렇게 했던 화장실 청소하는 요령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설거지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제 청소를 하고 물 청소를 하고 계속 하는데도 막 그 비린내가 살살 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 화장실에 물기 있는 거는 물기는 싹 없어요. 브러쉬 긁는 거 있잖아요. 고무 브러쉬 그걸로 물기 싹 샤워하거나 뭐 다 닦아내고 싹 다 닦고 세면기도 그렇고 세면하고 나면 물기 싹 닦아서 다 뽀송뽀송하게 다 해라고 바닥까지 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 냄새도 안 나고 항시 보면은 그 세면대고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누가 오든 뭐라도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만큼은 진짜 막 반짝반짝 이렇게 물기가 없으니까 아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 물기만 제거해주면 다 해결돼요. 곰팡이도 안 쓰고 냄새도 안 나고 물청소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그런 것만 치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주 맨 마지막에 발수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모이는 그 부분도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니까 그 부분도 계속 누적해서 생기지도 않고 그럼 가끔 가다가 그 안에 뭐 저기 한 것만 가끔 닦아주면 되고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싹 말려주면 깨끗해 반질반질해.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옛날에 집신장사가 부자지가 집신을 팔아가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자식은 뭐 안 팔려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면 집신에 그 실내기 같은 거 요거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따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신은 잘 팔리고 자기가 그 마무리 손질을 안 해가지고 안 팔렸다는 그런 것처럼 그 부분도 마지막에 이 수도꼭지라든가 샤워 헤드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서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물기를 싹 닦고 화장지로 해서 물기 있는 부분을 싹 한번 만져가지고 화장지에 싹 잔물기를 싹 없애고 그러면은 이 손잡이가 반짝반짝. 다른 거 청소하라고 그 부분만 그 수도꼭지 세면대 그 수도바람 그 부분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해서 그 세면기하고 이 부분을 닦아놓으면 반짝반짝해서 깨끗한 그런 부분이 연출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하시면 그거 한번 관리하는 품들은 저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오늘 해서 할 부분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저기를 해서 갈 거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할 건데 뭐 이 얘기도 괜찮고 다른 부분도 괜찮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괜찮고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뭐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제가 그 학사 시절 때 네. 그 봉사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 오지마을 충북에 무슨 굉장히 좀 오지마을인데 이제 그런 데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지도 네. 가서 이제 무료로 스위치 좀 교체해주고 네. 형광등도 네. 해주고 요런 거하고 좀 확장성이 이렇게 좀 되는 건지요.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봉사단이 만들어질 테고 그런 소모성 부분 노출된 이런 부착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이제 봉사로 네. 이렇게 지금 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뭐 정부 가는 거라든지 뭐 스위치 교체라든지 뭐 이런 그 손잡이 문구 손잡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등도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걸로 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그 도배장판이야 실무 쪽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도배장판은 정말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요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 제거하고 바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물론 이제 기술이 아닌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이렇게 주 포커스가 어쨌든 어르신들 중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뭐 해드릴 수 있는 사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게 좋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그런 사실 저희도 뭐 교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하죠. 그래도 다. 할 줄은 남자들이 알지만 다 하죠. 그래도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워낙 종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적으로 현장 가서 정말 특이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서 교체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거나 같은 제품이거나 동급 다른- 이상이거나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타사 제품을 하거나 뭐 했을 때는 언밸런스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뭐 싸고 뭐하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똑같은 걸로 해서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이런 거 타공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부정마다 다 하나씩 달라서 아니면 그걸 다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모든 기구 연장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그리신다. 이 제품, 요 제품 모델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고 먼저 하려면 사람 방문을 해서 요게 뭔지 어떤 제품이 사진 찍어가지고 회사 로고 해가지고 그 제품 똑같은 걸 갖다가 준비해놓고 언제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어차피 당사자한테는 그 부분을 못 해가지고 멀쩡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문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턱 하나 높아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면 되는데 못해가지고 오가다 넘어가지고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고관절이 딱 해서 고관절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고관절 나가거나 뭐 했다가는 이건 진짜 참 진짜 고생도 고생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인생을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넘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화장실 부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시는 이런 부분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부분도 좀 그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부 같은 것도 그 공부가 제일 문제예요. 연장이 문제, 연장이. 네, 연장이 없어서. 모든 일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 연장만 있으면 돼요. 연장이 없어서. 맞지는 않잖아요. 이 피스를 박으려 해도 어떤 거는 10작, 어떤 거는 1작, 어떤 거는 6각이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뭘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공구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한 번 하려고 할 수도 없고 빌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공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 장비 같은 거, 공구 같은 거, 소형 장비 같은 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빌려다가 하고 그냥 처음에는 필요한 거 같은 거는 하는 게 좋아요. 사는 건 나중에 정리해서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고 뭐 5, 60만 원씩 돈 100만 원씩 되는 거 한번 샀다가 쓰지도 않고 근데 쓰고서 사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내비두면 또 망실이 돼버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잘 문제는 연장 공부예요. 그게 문제고 혹시 마당 요즘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시골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 마당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좀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봤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줘. 저희가 여기 회사가 있어요. 그 보도블록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사벨리드텍이라고 거기서는 자재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건 별거 아니에요. 모래랑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를 봉사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커스도 많고. 어르신 그러면 회장님이 그거 해서 그런 거 해서 요구하는 거 해줄 수 있는 집을 일단 리스트를 다 모아보세요. 예. 모아보셔서 저희가 이제 그럼 그 부분을 같이 가서 예. 이 부분 어떻게 쓰면 좋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물량 직접 뽑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체크해서 저기를 모아서 이 부분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 것도 같이 실무적인 거 다 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네, 거. 가능하죠. 그런 거 일부 하고 자제 해준다면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니까 뭐 콘크리트를 칠 수도 있고 뭐 보드블록을 할 수도 있고 보드블록이 S형 블록이 있고 이런 친환경 블록이라고 사이사이가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잔디를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드블록이 차를 다니면서 차를 주차했으면 차도용 블록도 주차용 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 뭐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블록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블록을 그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해체하고 남는 이런 자재를 바닥에다 쫙 깔아가지고 싸가지고 블록을 이렇게 쌀 수도 있고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죠. 넓지가 않아요. 사실 가보면 그냥 조금 한 10발자국 걸어가 집이고 근데 거기에 막 풀이 많이 자라있고 막 이래 어르신들이 풀 뽑는다 하는데 힘드시니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다니시기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또 지역에 있는 전이면에는 빈집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있어요? 전이면 또 빈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동네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는 또 해야지 또 정화도 되고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저기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도 해서 해보면 좋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럼 빈집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사니까. 또 자식들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되게 빈집이 되는 거죠. 제가 올해 그 빈집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했다가 예산 규모가 조금 적이 되는 바람에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차원에서 윗집을 해가지고 뭐 렌트를 해줄 수도 있고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체험형 영농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게 도시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청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 지역에서 저도 잘못 나가면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겠어요. 거의 이 지역 주민이 되겠어요. 거의 입장에 하다 보니까 뭐 플랫폼에 와서 거의 와서 살고 교육받고 이거 하고 그러고 또 땅도 또 이쪽으로 사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하게 된 게 저도 이제 꿈이 산이나 그 밭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농지원부는 있으니까 그거 와가지고 이사해서 그쪽으로 농민으로 여기 들어오고 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나오는 땅 같은 거 이거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 세종 쪽에 이제 우리가 중심 도시가 저희가 이제 외곽이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어디 뭐 경매 나온 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농사 뭐 밭농사 좀 짓고 내가 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그 경매가 넘어왔어요. 저희 같은 공동명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경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공동명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땅을 나누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산소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인데 산소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 땅은 그럼 농사를 지셔라. 그분이 오셔갖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길도 다 만들어 놓고 뭐 진짜 고마우신 게 뭐 가끔가다 이렇게 예측일을 좀 해주시고 거기 오시면서 큰 세종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받은 사람도 대단하고 그쪽으로 그걸 해준 사람도 대단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고요. 그쪽으로 좀 이렇게 도시 땅 그쪽으로 해가지고 알고 계셔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통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동명이잖아요. 예. 공동명의는 내가 경매를 받으라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 예. 낙찰을 받아도 우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소유자한테 있어요. 공동 맞아요. 소유자.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내가 살게 그럼 끝이야. 맞아요. 해봐야 내가 제가 1순위가 된다고 1순위가 돼서 맞아요. 내가 그거 인수할게 그럼 끝이야. 그렇게만 하고 신청만 하면 이제 그걸 안 했다는 게 대단하고 네. 그 사람도 이 그걸 받았다는 게, 예. 공동명의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네. 저도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있는 거는 거의 꺼리가 다 거의 다 제껴버려 그냥 공동명의는 네. 해봐야 즉석에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봐야 나중에 톡 채워가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참 기회가 좋네.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그런 걸 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심은 거 뭐 나무도 심어보고 네. 밭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먹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종에 계시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희 집도 잠깐 들려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결국엔 땅을 나누자라고 해서 나누긴 했어요. 근데 나누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 땅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게 산소만 불안이 어려운데. 네, 산소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산소만 저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땅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람 복받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군부대 앞이라서 뭐 발전될 것도 없고 그냥 저희들도 이제 산소 땅으로 저희가 사는 건데 그게 좀 이제 그렇게 돼서. 땅을 분할하기가 진짜 공동명의가 어렵거든요. 서로 좋은 위치 차지하려고 비싼데 차지하려고 하는데 분할을 못해요 거의. 그래서 거의 그 법원에서 협의 분할을 그냥 시켜버린다고 그냥 의뢰를 해가지고 못해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가 좋은 땅을 다 가지려고 하지 나쁜 땅을 가지려고는 안 하니까. 근데 참 좋으신 분들 잘해서 잘했네. 네. 그리고 그 경매받아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아주. 왜냐면 제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계속 놔두면 지저분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그럼 해 드셔라. 그리고 이게 정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하고 저도 벌초하러 가면은 이렇게 해놔요. 주의를 깨끗하게. 되게 감사하다. 그런 거 상당히 부지런하다.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부지런해. 비가 온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무조건 오셔요. 그게 나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마 퇴직하셨을 거예요. 지금 네. 퇴직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오시는.